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못해. 뭔가가 부족해. 의회에서 도와줬어야지. 충분히. 그들이 부족한 걸 채워줬어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누구 탓하는 근데 의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고를 했어야지. 왜 보고를 안 했어? 왜 이거잖아 지금. 왜 의원들이 몰랐냐. 왜 보고도 안 받는 대표님 다 알고 나도 일정 부분 알고 본인들이 있어요. 직접 나서서 알아보고 본인들이 직접 안 도와줬어야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난 제안서만 보고도 알겠던데 이렇게.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가 설명했어. 그러니까 설명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았디야. 근데 내일 되면 그거 말도 안 돼. 해주려고 아니래. 응. 그러면 양측장 들어오면 이쪽에 다 저도 인지상정이라 이제 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농땡이라고 치는 사람이 몰라. 아시잖아요. 그 과장이 명분이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내가 다 누구보다 잘 알아. 나는 심지어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내가 뭐 시장을 좋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 편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송 기자님이 누가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오해 그걸 찾아줬어요. 오해 감수하고 썼어요 기사는. 의원들은 정해진 법률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오늘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현안에 대해 열심히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는 송승욱 전북일보 기자를 모셨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현청사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현청사 굉장히 오래됐죠. 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 가지고 청사가 여러 곳인데 근무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청사를 추진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 청사 어느 규모로 지어집니까? 준공은 언제 정도 끝나요? 일단 규모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 신청 과정을 보면은 그 익산시가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했던 노후 공공건축 리뉴얼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일단 뭐 우리 익산시 청사 같은 노후 공공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원 확보 문제가 선행돼 왔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이라는 걸 매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실사를 통해서 대상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노후된 공공 건축물, 이 공공 업무 시설도 들어가고요. 민간 네. 상업 시설이나 네. 주민 편의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 건립을 하되 공사비는 민간 상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나오는 분양 수익금 네. 같은 걸 공사비에 충당하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치단체가 노후 건축물 청사를 서로 짓는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신청사 신축 2017년도부터 익산시가 현재 절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절차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보고 중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사, 우리 청사 건립 공사 파트하고 그리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유지 개발 파트가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민설명회,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전북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익산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아름답게 질 것인가 설계 공모가 이루어졌었고요. 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익산시가 지금 본청이 있고 후관동이 있고 이청사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후관동을 먼저 철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새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후관동에 있는 부서들이 일부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이
이원화된 부분의 두 번째 파트 공유지 개발 관련해서는 LH가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를 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4월에 국토부, 익산시 그리고 LH가 3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후에 국토부에서 공유지 등 수익 모델 수립 용역을 국토부 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건 좀 러프하게 전체 전국의 대상지를 다 전국의 이제 지자체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 설계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LH가 익산시 사업 파트너인 LH가 익산시 공유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오겠다라는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LH는 자체적으로 경영투자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 신청사 예산도 변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504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948억 원이에요. 신축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504억 원일 때는 공유지 개발 이익만 가지고도 신축을 할 수 있었으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신축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당초 발표하고 현재 이 발표되어 있는 예산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은 초기에는 건물만 하나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건설 단가를 네. 표에 그냥 수식으로 단순 계산으로 해서 건물 짓는 비용만을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차장도 들어오고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 모델로 건립한다는 최종 계획에 맞춰져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작년이죠. 11월에 LH가 익산시에 신청사 신축 및 공유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네. 같은 해 12월에 스탁 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할 수 있죠. 네.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정식 스탁 대상자로는 지금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아직. 계획 보니까 올해 네. 6월로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의회하고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시청사를 누가 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그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집행부는 시청사는 익산시가 직접 짓는다. 공유지 개발 사업만 LH가 한다. 네. 그리고 의회는 실제 LH가 짓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신청사 건립공사 그리고 공유지 개발 사업 이게 별도로 이원해져서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 공유지 개발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익산시가 하고요. 이건 LH가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 공사는 건물을 짓는 정말 공사는 익산시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업체 선정하고 공사를 설계부터 발주, 준공까지 익산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지 개발을 하는데요. 이건 공유지 개발 위탁 사업이라고 해서 네네. LH가 위탁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LH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 사업비가 약 948억 원 정도 되고 그 50%인 473억 원 자체, 그 익산시 자체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그 나머지 반절은 그 수탁기관인 LH가 475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LH가 반절을 투자하는 것인데 LH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식 계약을 맺기 직전인데요. 내가 이 공유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 제안서 프로포즈를 냈을 때 그 네. 전에 이제 기본 용역 이 수익 모델 수립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용역을 19년 7월부터 20년 4월까지 LH가 정식 명칭은 공유지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거쳤고요. 이 결과에 따르면 구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이 약 429억 원, 그리고 상하수 사업단 부지 활용 이익이 약 68억 원, 이렇게 해서 5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법정 위탁 개발 수수료 4%, 5% 정도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를 투자를 하겠다는 네. 계획서를 시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네.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LH 공유지 개발 사업 중 경찰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좀 익산시는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분히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보완이라든가 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타당성 조사 영역 내용을 보니까 공익성, 편익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수익성, 재무 관련된 부분을 좀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뭐 계획이 변동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뭐 아파트 규모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좀 앞으로 사업비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익산시의회는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익산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취재 과정에서 수치까지는 뭐 제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이 수익이 얼마큼 되겠다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용역이 아니고 이 LH라는 공기업이 네.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크게 공공성하고 재무성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봅니다. 근데 공공성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틀을 바라보자면 LH가 구경철도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익산시 현황을 봤을 때 인구는 감소세에 있고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름 서 있는데 또 아파트를 짓는 게 타당한지 이걸 보겠다는 것이고요. 재무성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졌을 때 분양이 돼서 계획대로 수익이 날 것인지.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공성 분야에서는 시의 설명이 그래요. 어느 자치단체든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BC 분석이에요. 효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통상적으로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을 넘어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개발 사업 제안서를 보니까 LH가 신청사 신축을 위해서 사업비 50%를 선투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LH가 투자처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익산에 빌려준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자는 얼마고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은 네. 크게 LH가 공유지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 네. 이게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청사 건립 기금을 매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 거기다가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걸 별도로 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익산시가 협의가 된 상태라서 네. 크게 재원의 방향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LH의 선투자. 네. LH가 개발해서 얻는 네. 이익을 개발 이익을 투자할 경우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연 이율이 2.92%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연율이 1.8%예요. 이게 매년 이제 계약을 맺고 일정 부분을 이제 갚아 나가는 형식이 될 텐데요. 네. 이유를 따져보면 현격히 주택도시기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익산시는 기본적으로 청사 건립 기금 그리고 주택도시 기금을 먼저 활용을 하고 네. 이름은 선투자라고 되어 있지만 네. 선투자라는 게 LH 개발 이익이 나오는 대로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율이 낮은 주택도시 기금을 먼저 쓰고 주택도시기금이나 네. 청사관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청사관리를 먼저 쓰고 이율이 좀 비싼 LH 투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충당을 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가 이 돈을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이득금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기재부 여기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영향은 바꿨죠? 예타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네. 이산시는 그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보는데 공공성 측면은 다소 좀 저조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BC 분석 1.0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미분양에 대한 책임, 위험 부담, 이것도 이제 익산시 의회에서 줄곧 이제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게 상위법령이고요. 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제 행안부 고시인데요. 여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위탁개발과 관련해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기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기관은 저희 이제 LH가 되겠죠. 네.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별도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익산시가 리스크를 안 해야 위험부담의 주체. 네. 다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위험부담이 있는데요.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과실이 있으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LH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수탁기관 LH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하자면 지가 변동이 급격히 무슨 다른 이슈로 인해서 분양 시기에 일어난다든가 정말 그냥 이 예외적인 사유가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실제 수익이 계획했던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위탁기관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엿보일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양을 시간을 두고 더 분양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조문이거든요. 네, 이게 다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LH가 제안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네, 2020년 11월 달에 네, 익산시의 신청사 신축 및 공유지 개발 사업 제안서. 네. 거기 이제 분양 리스크를 익산시가 담당한다. 책임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양 리스크가 됐든 미분양이죠. 왜냐하면 익산시를 개발 이득금을 빨리 들어야, 그렇죠. 그렇죠? 선투자를 했던 금융비용을 갚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갚아야 하니까. 그런 걸 좀 금융부담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미분양에 대한 개발 이득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LH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거에 대한 건립 비용에 대한 상환 조건. 어쨌든 익산시가 시행사니까 LH가 시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정리하는 부분까지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잘 맺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제 LH가 시행사고 익산시가 시행사고 LH가 시공사라는 표현이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식 지금 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고 LH가 공유지 개발과 관련해서요. 익산시와 조만간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할 텐데요. 그 체결 당시에 특약사항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위해 이제 LH가 선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자가 2.92%짜리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네. 총 LH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자까지 한 500억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은 좀 좋은 편이 아니다. 아까 주택 도시기금보다는 좋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사 주변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청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된 것이죠. 주택 도시기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패널께서 얘기했지만 국토부하고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신축비 꼭 굳이 LH 선투자 2.92%짜리를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인데 이것도 13년이더라고요. 상환 조건이. 주택 도시기금이 13년이죠. 그러면 좀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높은 이율의 돈을 가져다 쓸 이유는 분명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사관리기금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택 도시기금 상대적으로 이율이 싼, 네. 그리고 오랜 기간 최장 13년간 활용이 가능한 기금을 먼저 사용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발표되어 있는 시계획을 보면 올해 266억 원,
전액 청사 건립 기금으로 이자 부담 없는 투입을 하고요. 내년에 약 400억 원 정도 규모가 될 텐데요. 이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계속 청사관리기금은 이제 조성을 계속 해마다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을 하게 되니까 그 청사관리기금과 LH 투자금을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금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2.92%짜리 5년 동안 갚는 상환 조건인데 네. 1.8%짜리 13년 상환 조건인 주택 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게 재정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판단하는데 이제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익산시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있나요? 예, 주택도시기금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400억까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어요. 예, 국토부하고 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서 400억까지는 활용 가능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와 의회가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부서들이 공소운동장으로 이제 임시청사 사무실을 이제 이전도 하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재검토하라고 촉구를 나섰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이게 이제 갑론을박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익산시 의회는 이 익산시는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절차 중에 있으니까 네.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익산시 의회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업 파트너인 LH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니까 혹시나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해소하고 가자. 그것은 분명히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시점 측면에서 보면 네. 그간 계속 때때로 보고를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요. 네.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또 그렇죠. 의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있죠. 보고를 분명히 받아왔는데 네.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을 이사가 시작되니까 공교롭게 그때 네. 이제 입장문을 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빌미를 오히려 준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의회가 좀 걱정할 만도 한데요. LH 상황이 좀 좋지 않고 현재 지금 정식 계약도 수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고 올해 원래 6월 달에 체결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행부 일정도 보니까 날짜를 6월 정도 이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통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만도 한데 의회가 문제 제기하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명분은 충분했는데 그 시기와 방법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올해 본 예산 작년 12월에 심의를 했었는데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서 이전, 지금 부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부서 이전할 때 이사비가 들잖아요. 네. 이사비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네. 상반기에 이사 간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뭐 계획 보고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사 간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를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게 조금 집행부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빌미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시청사 신축을 늦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시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려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익산시 집행부가 시민들 대상으로 정확하게 네.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이제 이슈 파이팅 소재로 활용이 되고 네. 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 건립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청사 건립 비용이 얼마이고 시의 재정 부담은 얼마이고 혹시나 기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 분명하게 시민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익산시의회도 역시 좀 이게 전 시민적 네. 관심사다 보니까 네. 좀 무게감 있게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이 공부를 네. 착실하게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이 내부적으로 자중질환 양상 제가 기사도 썼었는데 이런 양상이 밖으로 비춰질 정도가 되면 주장 자체가 힘을 잃게 되거든요. 명분이 충분한 명분을 갖고 오셨는데 그 양상이 자중질환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뒤로 빠지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노출이 돼서 이슈화가 돼서 오히려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좀 무게감 있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청사와 신축 과정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죠. 시작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와서도 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가 이런 게 논란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집행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받고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익산시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송승욱 전북일보 기자를 모시고 익산시 시청사 신축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얘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상으로 시민장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